10. 지혜와 용기를 겸비하고 목숨을 걸면 못할 일이 없다. 이 글의 제목은 인상여 완벽 기조인데요. 그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보면 나오는 그 인상여 편을 시로서 이제 축약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인상여에 대한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인상여와 같은 충신이 되고자 함을 스스로 마음으로 다진 것을 글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충암 선생의 시 곳곳에는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충암 선생이 그 제주에서 사약을 받고 그 절명지인 임절사에도 구런이라고 하는 그 전국시대 초나라 신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충암 선생은 사마천, 즉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많은 그 지식을 갖고, 또 그들 중에서 그 자기 스스로가 그 롤 모델로 삼은 분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글로 봤을 땐 인상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 내용은 그 인상여 열전을 축약을 해 놓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여의 완벽 기조. 주왕의 풍모가 날로 쇠퇴하니 저 까마귀 부잣집에 둥 뒤트는 것이 보이네. 진나라는 12개 성을 내놓았고 조나라는 이처럼 큰 구슬을 자랑하네. 당시의 인상여는 바람과 구름처럼 기세가 무리 중에 으뜸이었네. 문득 조왕의 명령을 받들어 구슬을 지고 서쪽으로 진나라에 들어갔다. 강한 진나라는 거짓 계책을 품고 결국엔 12개의 성을 주지 않았네. 공자는 속은 것에 화를 내며 검을 짚고 기둥을 노려보며 서 있었네. 구슬을 지켜 돌아오자 스스로 공을 내세워 그 지위가 연파에 위에 있게 되었구나. 그의 꾀가 날로 졸렬해져서 하마터면 민지 땅에서 포로가 될 뻔하였다. 힘센 병사라도 어찌 이럴 것인가. 꾀를 쓰는 공자로서 진실로 용기 있는 것은 아닐세.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또 맨발로 황하는 건너미니 이래는 가벼움과 무거움이 있는 법. 두 나라가 다투어 쉬분이 큰 구슬은 진나라 병사들의 먹이로다. 하늘과 땅은 서로 이어져 있는데 피는 강과 바다를 이루었구나. 강하고 약함은 본래 나뉘어 있어서 결국 진나라 왕에게 지게 되었네. 조나라 수도 한단에는 백골들이 드러나고 천년만년 귀신의 울음소리 들리네. 그 중국의 그 춘추 전국시대, 특히 이 전국시대는 이제 진나라가 가장 그 패권 국가였는데, 이 내용은 간단하게 그 사마천의 사기열전 내용을 제 스스로 기억하는 바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진나라가 그 조나라, 즉 인상여가 있는 조나라에서 화씨벽이라고 하는 아마 엄청나게 좋은 보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좋은 그 보옥을 그 진나라가 조나라에부터 빼앗기 위해서 자신들의 15개 성을 줄 거니까 그 화씨벽이라고 하는 보옥을 맞교환하자, 이렇게 제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조나라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인상여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그 화씨벽을 가지고 진나라에 들어가서 진나라의 그 얕은 속임수를 그 이겨내고 화씨벽을 보존하고 나라를 그 진나라로부터 위험에서 보호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그 충암 선생이 이 글을 통해서 좀 표현하고 했던 것은 그 인상여처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인상여의 자세가 충암 선생 스스로가 롤모델로 삼은 듯합니다. 그 사마천의 연파 인상의 열전 내용을 축약해 놓은 글로 자신의 가치관과 충절을 애들러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치혀로 당대의 패권국인 진나라에 맞서서
조나라를 지킨 지혜와 용기를 겸비했던 인물입니다. 사마천은 사람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 반드시 용기가 솟아나게 된다. 이는 죽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인상여의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인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충암 할아버지는 지혜와 용기를 갖춘 인물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은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가치관을 아마도 다졌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신념을 세상을 향해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인상여 열전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은 좀 우리가 좀 알면 괜찮은 것이 조나라에서는 연파라고 하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연파가 인상여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연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지 화시벽을 무력이 아니라 가서 말로 그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화시벽을 지킨 사람이 다시 조나라에 들어와서 재상에 먼저 오르니까 연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사람 스스로가 기분이 상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연파가 인상여를 아주 무례하게 도발하는 말을 해도 인상여는 그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자 인상여 식솔들이 왜 연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연파는 인상여가 한 말이 연파와 내가 있음으로 해서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를 치지 못하는데 내가 연파와 싸우게 되면 그거는 진나라에게 우리나라를 조나라를 치게 하는 어떤 승리에 대한 자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계속 연파를 피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연파가 인상여의 그런 행동에 감화를 받아서 스스로 인상여 집에 와서 매를 들고 와서 매를 청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굳은 신뢰로 인해서 조나라가 진나라에 대해서 위협을 받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두 사람의 사이를 사람들이 우정이 깊어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진 문경지교라 불러 지금도 문경지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제목에도 나오지만 완벽귀족, 완벽하게 조나라로 들어왔다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완벽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연파 인상여 열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상여 열전에서. 그러니까 인상여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했던 조나라에서 비중은 엄청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 건강한 사회임을 증명하는 항목 중 하나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봤을 때 인상여를 흠모한 뜻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8구는 진나라가 이제 조나라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연파가 이제 대장군으로 인해서 진나라가 마음대로 조나라를 공략하지 못할 때 진나라에서 꾀를 내서 조나라에서 연파를 장군에서 물러나게끔 하는 계책을 씁니다. 그 계책에 동조했던 사람이 이제 조나라의 곽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곽계는 중국 역사상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간신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간신으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은 통일 진나라를 이사와 함께 멸망에 이르게끔 한 조고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고 못지않은 사람이 곽계라고 하는 조나라의 신하였는데 환관이었는데 마지막 8구는 아마도 조나라를 진나라의 계책에 빠져들어서 조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간신각계의 행적을
전쟁으로서 비유해가지고 사적 이익을 일한 간신각계와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인상여와 같은 충신을 대비함으로 해가지고 충암 자신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충신으로서의 가치관을 더욱더 다지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굳이 첨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진나라의 개책으로 인해서 조나라는 연파에서 그 장군을 바꾸어 가지고 그 연파는 그 수비 위주의 그 전략을 구술해서 진나라가 공격을 못하게 했는데 오히려 바꾼 제 기억에는 조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괄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선공을 취하자 바로 진나라가 그 조나라의 40만 대군을 아주 몰살시킨 장평 전투가 있거든요. 장평 전투의 비참함을 연상시키는 게 이제 그 마지막 8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곽계와 인상여를 비교함으로 해서 충신의 자세를 기본적으로 충암 선생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런 가치관을 그 세상을 향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마천의 사기 중 백리애와 그 연파와 인상여 편을 가장 기억에 남게 읽었는데요. 인상여의 완벽 기조한 이 시를 접한 순간에 제 능력을 살펴보지도 않고 국역 충암집을 읽어가지고 이 충암 선생의 그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 해서 발생됐던 제 나름대로의 고충이 이 연파 인상여 이런 글들을 저와 같이 충암 선생님도 충암 할아버지도 높게 받고 감명 깊게 읽었다는 것을 딱 제 스스로가 느끼는 순간 그 충암 집으로 맡은 그 고통에서 제 나름대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진 역경을 이겨내고 나이 70에 진나라의 재상이 되어 진의 천하통일의 초석을 다진 백리해와 사마천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인상여처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세파를 헤쳐가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현실의 초라함에도 굴하지 않고 더 나은 삶과 꿈을 이루려는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깊은 감명을 받은 글이었습니다. 하나 좀 의문이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진수 12성 그 진나라에서 그 조나라의 화시벽하고 그 맞바꾸자고 했던 성 숫자가 12개로 여기는 나오는데 제가 읽었던 그 열전에 보면 15개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의심이 드는데 아마도 그 충암 선생께서 읽었을 때에 읽었던 그 열전 필사본이 15개가 아니라 12개로 되어 있던가 아니면 이 글을 칠 때 충암 선생이 12개로 잘못 인식하고 계셨던가 아니면 국역 충암집에 그 잘못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잘못된 이기로 인해서 15개가 12개로 된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충암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제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고요. 또 역자가 이런 내용을 조금 주석에 다뤄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그 역자는 또 충암 역자는 다른 곳에서는 그 12개가 아니라 15개가 진나라의 속임수였다는 것을 다뤄놨습니다. 그 충암 할아버지가 또 이 글 말고 연파가 인상여에게 사과하는 것을 본뜬 편지라고 하는 또 글을 남겨두셨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는 그 진나라가 화시벽과 맞바꾸자고 했던 성의 숫자가 15개였다 이렇게 또 역주에 다뤄놨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이 인상여에 대해서 글을 남긴 이 부분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유익했던 글이었습니다.